최근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국면에서 백악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본선거에서 뉴욕시 공익공호관의 현직 주마니 윌리엄스가 퀸즈 검사장에는 민주당 후보인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본선거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가 채택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법원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을 금지한 바 있지만 이민자들이 여전히 법원 안팎에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국면에서 백악관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바 장관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길 희망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전달한 바 있지만 바 장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근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 장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의 탄핵 조사라는 민감한 국면에서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백악관과 이견을 빚은 바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진 통화의 개략적 녹취록을 공개한 지난 9월 25일을 전후해 바 장관에게 기자회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당시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녹취록과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검토했지만 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에 위법은 없었다는 당시 법무부 성명 차원을 넘어 바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위법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자신이 바 장관에게 회견을 요청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5일 실시된 뉴욕주 본선거에서 뉴욕시 공익공호관의 현직 주마니 윌리엄스가 퀸즈 검사장에는 민주당 후보인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이 당선됐습니다. AP통신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은 56만 3,138표를 획득해 78% 지지율로 20% 득표율을 얻은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조셉 보렐리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습니다. 윌리엄스 공익공호관은 지난해 레티샤 제임스 전 공익공호관이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33% 득표율로 공익공호관으로 선출됐었습니다. 역시 민주당 후보인 캐츠 퀸즈 보로장도 13만 7,632표, 75.4%의 득표율을 얻어 24.6%를 얻은 상대 조셉 머레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지난 6월 진보 성향 티파니 카반 후보와 맞붙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서포 카운티장 선거에서는 스티븐 벨론 현 카운티장이 14만 8,043표, 55.43%를 얻어 3선에 성공했고 매들린 싱가스 민주당 나소 카운티 검사장은 14만 5,054표, 59.9%를 얻어 재선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본선거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뉴욕시의 선거 방식이 주민들의 선호순에 따라 후보가 당선되는 순위 선택 투표제가 채택됐습니다. 이 선거 방식은 2021년부터 도입됩니다. 뉴욕시 공직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뉴욕시 유권자 47만 3,948명이 순위 선택 투표제 RCB 선거 방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RCB 선거 방식은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고 과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과반 지지율을 획득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득표율이 낮은 후보를 순서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 옹호자들은 RCB 선거 방식이 결선 투표를 치르는 비용을 절감시키며 선출자가 2차, 3차 지명자여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후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CB 선거 방식은 2021년부터 도입되며 예비, 보궐선거와 시장, 감사원장, 공익공호관, 보로장, 시의회 의원 선출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RCB 제도를 도입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메인주 등 전국적으로 18곳입니다.
그 외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라온 뉴욕시 경찰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 확대 구성안, 공직자 윤리와 관리 규정 변경안, 뉴욕시 비상지출예비기금 제정 등도 통과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관련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었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부담이 크다며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는 내년 회계년도 예산이 30억에서 40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대비해 각종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회계년도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비 17억 달러를 이번 회계년도로 넘긴 바 있어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한 보고서는 현 회계년도에서 지급해야 할 의료 비용 중 최고 20억 달러를 다음 회계년도로 또다시 연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주정부의 예산 관련 상황과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 새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이려고 지출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메디케이드 의료비 지불 연기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지사에게 당장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법원에서의 이민 단속 활동을 금지한 바 있지만 이민자들이 여전히 법원 안팎에서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 시도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뉴욕주 내 법원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체포 시도를 한 건수는 모두 11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미그란트 디펜스 프로젝트가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체포 시도 건수 112건 중 69건은 뉴욕시에서 이루어졌으며 브루클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퀸즈가 22건, 맨하탄 12건, 브롱스 10건, 스태튼 아일랜드 2건 등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민자가 체포된 정확한 단속 건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 4월부터 법원 청사 내에서 연방법원에 영장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의 불법 이민 단속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IC의 이 같은 법원 내 단속 활동으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지라도 법원 출입을 꺼려 사법 정의 구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계 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 수술 등을 거부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후생부가 발표해 오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규정에 대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무효 처분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한 이후 19개 주 정부와 보건단체 등은 규정이 차별적이고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된 조항에 따라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규정은 이런 권리를 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자들이 의료 직원들의 거부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보건후생부가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현행법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규정 위반 시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보건후생부가 이 규정을 시행할 권한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규정이 발효되면 병원 접수처 직원, 승강기 운영 직원이나 앰뷸런스 기사도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로지 필립스 데이비스 미국 정신의학회 회장은 해당 규정은 여성, 성소수자, 에이즈 환자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 롱아일랜드 시티는 고층 건물 건설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거주용 부동산 가격이 퀸즈에서 가장 높은 매매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퍼티 클럽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거래된 주택과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 매매 집계 결과 퀸즈에서 가장 비싼 클로징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헌터 스트리트 42에 62에 있는 투 패밀리 주택은 299만 달러에 팔려 해당 기간 동안 퀸즈에서 팔린 거주용 부동산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동산 근처 지역은 최근 잭스 고급 아파트 등 고층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시티 다음으로는 포레스트 힐의 단독주택 매매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레스트 힐에서 팔린 거주용 부동산의 클로징 가격은 상위 5개를 합하면 총 1,1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스톤과 아스토리아 등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고교생 4명 중 1명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전자담배를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발표한 전국 중고교생 전자담배 사용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응답한 전국 고교생 만 97명 중 2,709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8,837명 중 902명이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1명꼴로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유경험자 중 최근 한 달 동안 흡연 빈도수의 경우 고교생은 65.8%인 1,792명이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중학생은 82%인 749명이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 중 가양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은 고교생이 72%, 중학생이 59%였으며 이 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향 종류에 대해서는 과일 향이 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용 중인 전자담배 브랜드의 경우 주를 사용하는 고교생은 59%, 중학생은 54% 등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줄이 압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줄은 지난달 17일 과일향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시애틀의 한 식당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 종업원과 고객들이 짜고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유비자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시애틀의 한 한인 식당에 2인조 무장강도가 침입했다는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범인 2명이 업소 손님 6명과 직원 2명을 묻고 금품을 강탈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이 의심했고 해당 사건은 이민비자를 노린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o you it was all a lie. Every employee present that evening, every customer participated in a deliberate hoax. Our detectives believe that participants hope to avoid deportation, applying for and receiving a federal U visa. 현재 이민제도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 체류 이민자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유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자라도 유비자를 발급받으면 4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3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비자 신청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발급이 연간 10,000명에게 제한돼 있어 현재 25만 명의 신청이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비자 자체가 1년에 이제 10,000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정신적이랑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뭐 병원 진단서라든지 다른 증인이라든지 증언이 있어야 되고. 킹카운티 셰리프국과 시택 경찰은 합법 비자를 받기 위한 범죄 피해 자작극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연루된 10명을 조사해 허위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식당의 한인 업주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입양아 출신 혼혈 한국인이 LA 국제공항에 치안을 맡고 있는 수장 자리에 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세실 람보 LA 공항 경찰국장은 한국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지만 공항과 한인 커뮤니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한인 사회를 위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 will well and faithfully an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upon which I am about to enter. discharge the duties upon which I am about to enter. 이방아 출신 한국계 흑인 세실 람보 전 LA 카운티 셰리프 부국장이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LA 공항 경찰국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Every single day, 80 to 100 million passengers coming through this airport. It's no small task. There's over 50,000 badged employees here in the airport, 3,000 LAWA employees, and it's our job to make sure that they all get security checked. It's really just a phenomenal task, and that's done day in and day out with this phenomenal team. 람보 공항경찰국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공항의 안전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동시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Let them know that we're here to support them. If they want to bring their kids in to do ride-alongs, to be part of our Explorer program, and they want to be part of the organization, certainly invite them in. We have officers that can work hand in hand with them. 지난 1959년 3월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람보 국장은 생후 5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교류를 하며 공항경찰국과 한인 커뮤니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안 최초로 수장 자리에 오르면서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안이 이제 저희 그 경찰서의 치프가 되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제 half Korean, half 이제 African American 이제 치프가 이제 임명됐는데요. 저희 치프는 이제 뭐 컴프턴, City of Compton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와서 우리 많은 경찰들이 we're very looking forward 앞으로의 이제 더 대단한 일이. 람보 국장은 지난 2014년 LA 카운티 셰리프 부국장으로 은퇴한 뒤 가슨시와 캄튼시의 매니저직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현재 LA 공항경찰 인원은 총 510명이며 이 가운데 한인은 20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테레사 루이즈 주 상원의원이 최근 가정폭력법은 재판 중에 구치소에 계속해서 수감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저지주는 2017년 가석방 관련 규정을 바꾼 뒤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에 대해 재판 시작 전 가석방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이 발효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살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미국 대륙 횡단에 나선 20대 한국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부산 출신의 전 씨는 지난달 15일 뉴욕에서 출발해 내년 1월 5일 LA 도착을 목표로 대륙 횡단 중이었습니다. 전 씨는 사고 당일 오전 달링턴시에서 출발해 동쪽의 컬럼비아시까지 80마일 구간을 달려 예약한 민박집에서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뉴저지 경찰 자문위원회는 차세대 한인들의 학업을 도우면서 한인 사회 내 사법제도 인식 증진과 향상을 위해 한인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의 장학생 선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로 고교 1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000씩 총 $3,000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27일까지입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의 한 성당에서 아시안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의 동영상을 확보해 5일 공개하고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의 아시안 남성으로 범행 당시 노란색과 푸른색이 섞인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뉴욕시경이 용의자의 신상 차기를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고 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